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트코인 SV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명예훼손 소송 결과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강연이나 세미나 등의 초청이 취소되는 등 손해를 봤으니 손해배상하라는 소송 사건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도 판사는 비난과 명예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단 피해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재판에서 밝혀졌듯이 강연에 초청이 취소된 것은 크레이키 논문이 저품질되거나 수준이 낮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였거나 아니면 크레이크의 피해라고 주장했던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는 애당초 초청된 사실이 없는 등 가짜 손해였기 때문에 면허훼손에 따른 형식상 1파운드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항소를 할 거냐, 대법원까지 갈 거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기각의 핵심 원인은 그가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 증거와 위증이라는 걸 밝혀줬고, 십수년 동안 걸쳐서 과거에도 위증과 법정 모독에 처벌받은 전례가 있었고, 지금도 모두가 보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분 좀 구라를 많이 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스러기 내용이 좀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고래가 1102더 정도를 이번에 페페를 다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분들은 자기에 있는 금액에 있는 이 규모가 생각보다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풀베팅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거에 이제 이게 없어도 이제 생활에 큰 영향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 돈이 없으면 생활에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양의 평양성, 비트코인 매직 경쟁 심화 가능성으로 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양의 편향성이라고 해서 이번에 22년도에 블랙락에 나왔던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고전적인 6대4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투자자를 위해서 익스포저 위험 노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이 가장 괜찮은 투자 시즌이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네시스 20억 채무 분쟁 FTX와 합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구두와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신속히 합의문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만간에 9월 달에 이제 머지 않았기 때문에 FTX 쪽도 빨리 이걸 잘 마무리해서 회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도 이번 사태를 좀 원활하게 딜을 쳐서 빨리 회복시키려고 하는 두 가지 니즈가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수위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내용으로는 요 내용만 보시면 돼요. 이믹스와 수위와 차이점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위믹스 상패 당시에 이슈가 있었던 건 7천만 개 초과 이외에도 노드에서 스테이킹 미유통 물량이 있었다라는 거와 그 물량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제 수위가 잘못한 부분은 있는데 그게 위믹스가 했던 거에 있는 건수로 따졌을 때는 극히 일부분이고, 그게 글랜드 슬램을 다 했던 위믹스보다는 비교하는 건 이제 동일선산으로 비교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은 닥사가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위도 이번에 좀 강력하게 좀 주의를 주면서 그렇게 경고를 좀 주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눈 감아 주네 라고 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럼 대다수 이제 그 모델링을 가지고 야 저희 수익도 야 저 정도 규모는 눈 감아 줬으면서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수위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무브렉스 쪽하고 또 파트너십 관계가 또 어그러지기도 했고 되게 재밌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좀 아쉬워요. 그 다음으로 월드코인 효과 때문에 옵티미즘이 아비트럼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요즘 옵티미즘 매우 잘 나가고 옵티미즘 기대 여력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불장 나와도 옵티미즘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선바뀜 현상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23년도 1월달과 지금의 7월달에 있는 차트 부분을 보게 되면 되게 재미난 현상인데, 자, 여기서도 비슷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 많은 유명 분석가들 플랫폼에서는 단순하게 해서 많은 손바뀜 데이터가 터진 것으로 보고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놓쳤던 분들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아마 반감기 전후 정도를 노려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여기에서 야 지금 어마무지하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기다리라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이 총알이 한 10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10발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갈굴 겁니까? 아니죠. 이건 나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안일하게 돈을 잃으면 그냥 내가 알바 뛰고 뭐 하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미래가 펼쳐지게 되면 진짜 멘탈이 터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도 자기만의 전략을 잘 이렇게 다져서 레시피를 잘 만든 다음에 진짜 먹음직스럽게 딱 그걸 시판을 해서 인기 있게, 인기가 가장 절정일 때 수익화를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가장 괜찮은 내용만 발췌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든 다음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타이밍 부분에 있는 포인트를 이야기했으니 잠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어떻게 뭐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중요한 거지. 야 지금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본다라고 하면 당장 하루하루가 진짜 중요하지만 하루하루에 있는 수익성이 안 나오면 진짜 그 8시간을 최저임금 했던 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못하는 겁니다. 왜? 최저임금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돈이라는 게 찍히는데 트레이닝을 해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그걸 진짜 집중해서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다 매매일찍 다 기록하고 그걸 다 데이터로 다 뽑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인정하겠어요. 그럼 누적된 데이터량이 많이 축적이 됐으니 그만큼 실패율이 더욱더 줄어들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대신 시드는 제 자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무조건 성공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더 자기가 더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대부분 안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추세 기반용으로 제발 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대다수.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우리 비트코인 마스터 플랜 매번 봤잖아요. 예,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답이 돼 있는데 그 구간을 잘 못 버텨서 힘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게 어리광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서 여기서 만약에 민구적거려서 완전히 박살이 났으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계속 우상향되고 법안 내용이나 지금 추세 기반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보 내용들만 본다라고 해도 나쁠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버티신 분과 버티지 못했던 분, 그리고 자기만의 있는 전략이 정말 빈틈이 없이 체계적으로 이 사람을 진짜 제대로 사기를 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의식을 가질 만큼 진짜 빈틈없이 딱딱딱 준비를 잘 해놓는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추가적인 기회가 창출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봐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비중에 있어서 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어, 자기만의 있는 전략을 최적화시켜 가지고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에 있는 강도를 자기의 마음에 있는 선을 얹고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맨날 누군가 비아냥거리고 아니, 그러니까 비난하고 막 욕하고 그런 데다가 해서 감정은 스트레스 해소가 될지언정 나한테 추가적인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와 요건과 여기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방송 보는 거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진짜 이런 걸 하고 계시는 분들 거를 하나 정도를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또 한번 보여드렸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같이 이거를 정리를 하고 자기만에 있는 전략대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라이트코인 홀더분이 뭐 작성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결제의 미래 레이어 1에서 4까지 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좀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쉐어스 미국 기관 투자자 대상 헤지펀드 출시 예정.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코인쉐어스 쪽에서 비트코인 쪽에 있는 상품 출시가 많이 커갈수록 또 좋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SEC 위원장 최근 리플 판결 실망 항소 여부 언급 회피했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캐시우드가 또 여기에서 치고 나와서 야 비트코인 돈의 미래라니까 제발 좀 투자 좀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ME 2분기에 비트코인 이더 선물에 대한 대형 트레이더에 따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가을 정도에 있는 패턴의 곡선이 매우 변동폭이 커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 25기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보유한 법인수 수가 107명을 기록을 했다고 해서 더더더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가 5월 달에 14개 정도 비트코인을 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소식으로는 은행에 3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우리에게 좋죠. 근데 30억은 너무 적습니다. 시장에 있는 규모와 거래량 추이를 본다고 하면 준비금을 좋게 못해도 1000억 원 넘게는 좀 잡아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사건 사고가 나올 확률은 매우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출금은 은행 쪽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래소가 하나 깨지면 은행도 문제점하고 추가 조사에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거래소와 은행 간에 있는 결탁과 제휴 관계는 상당히 부실한 반면 한국에 있는 중에 유일한 문제점이 없는 종은 대부분 메이저 은행들과 결탁이 되어져 있고 그게 한 오랫동안 거래소들에 따른 그런 KYC AML을 거쳐서 상당량만큼 등급을 상향 조정을 또 지켜 왔다라는 게 국내 거래소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거래소를 칭찬을 해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여전히 비트코인 좀 힘이 없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오히려 도미넌스 추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49% 왔다 갔다 해서 알트코인이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하잖아요. 별거 아닌다라는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등락폭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한번 튀게 되면 요 마지막 구간대가 나오기 전 때까지는 알트코인 요때 짤짤이로 좀 많이 드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만 단타를 치려고 하시는 대상자들은 지금 기점이 좀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